안녕하세요, 뷰티브라더 앤디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제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규제를 계속 내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은 유동자금이 돌아다니면서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결국엔 투자 욕구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비대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말이죠. 19년도 말부터 코로나가 생겼단 말이죠. 횟수로 따지니까 4년 차예요.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안 좋고 지금도 명동 가면은 텅텅 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거래 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자, 업무시설 보니까 19년도에 2,900건, 20년도에 3,600건으로 늘어나요. 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가는 때 39%가 증가를 합니다. 사람을 띄워놓기 위해서 그런 업무용 시설들을 추가로 더 매수를 한 폭도 많이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숙박시설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고 여행을 못 가는데 폭망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1년도에는 이게 2,500건으로 올라가네? 78% 상승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경계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약하게 떨어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들만의 대안을 찾은 거지. 시간이 되면 시간 제한이 있어서 영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일찍. 그 이후에 뭔가를 노렸던 분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유흥을 즐겼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식으로 수요층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여행도 못 다녔고 막 눌렸고 막 그랬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되는 순간부터는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숙박시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가들이 많이 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상가 리테일건 말씀드릴게요. 32,300건에서 20년도에는 35,500건으로 늡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서 21년도까지는 전년도 대비 28% 상승을 이룹니다. 많은 분들이 여차하면 자영업자로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인 거죠, 대한민국이. 폐업하고 나갈지언정 또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당분간 요 기간만 끝나면은 그동안 외식을 잘 못했고 음주 가무를 잘 못했던 그런 수요층이 폭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다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론을 말씀드린 거고, 지역적으로는 공실이 너무 많은 곳도 많이 있어요. 명동이라든지 홍대도 많았죠? 개별적인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가격도 상승을 했어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굉장한 유동 자금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던 자금들은 작년에 상업용 부동산으로 유입이 됐다는 거죠. KB 자산관리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분들은 자산관리 전문가니까 일단 돈 좀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 자산이 뭐냐 그랬더니 1등이 상가랍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가로 이제 이동을 많이 한 거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성향이 좀 약간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저 개인적으로 느껴요. 옛날에는 내가 상가를 사가지고 남을 임차를 줬죠. 임대 수익을 내려고 줬죠. 근데 요즘에는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도 점차 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는 주로 소유를 하셨어요. 에너지도 젊은 분들에 비해서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요즘에 상가를 투자를 하는 이런 분들은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죠? PB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올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 자산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꼬마 빌딩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액 자산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가라든지 빌딩 쪽에 운영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이분들이 꼬마 빌딩 간 이유는 전 이렇게 봐요. 가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의 꼬마 빌딩은 20억대 구매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 강남권에서 웬만한 꼬마 빌딩 잡으려면 100억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100억이면 꼬마 빌딩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빌딩이었다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말만 꼬마 빌딩이지 사실은 100억이 육박하는 빌딩들이 된 이것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공실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전국의 공실률은요, 지금 오피스는 조금 줄어들어요. 중대형 상가를 봐도 그냥 조금 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규모 상가를 봤을 때도 4분기에만 조금 늡니다. 서울로 보면은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4분기가 0.5% 줄어드네요. 그리고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늡니다.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도 공실률이 0.2% 정도 늘어요. 작년 봤을 때 작년에 팍 들지는 않는다 라고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 이 공실률 같은 거는 사실 여러분,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 공실률이 0%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형국이요, 빈익빈 부익부로 가고 있다니까요. 오피스 같은 것도요, 강남은 지금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업장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손님이 오면은 물건을 다 보여주고 샘플 보여주고 물건을 거기서 내서 재고를 주면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소수의 인원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누가 사겠다 결제를 하잖아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류센터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발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오피스라니 큰 상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명함이 필요하잖아요. 주소 잘 지키고 예쁘게 지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강남과 강남권이라는 얘기죠. 조그만 공간이라 들어오고 싶은 거야. 왜? 공간이 조금해도 되니까 이제는. 강남이 조그만데 비싸게 왜 해? 그게 아니에요. 조금 돈 더 주고 강남에 들어가서 명함을 제대로 팔래 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이런 공실률만 가지고는 여러분 사실 투자를 해야 마라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그 지역이 있고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건물이 있고 상가가 있고 이렇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 부동산 임장 조사를 하시는데 이건 하루 갖고 안 됩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는 하루 갖고 임장해서는 안 돼요. 3일 안 돼요. 진짜 좋은 거는 1년 하면 좋아.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시간이. 그랬을 때는 최저 한 달 이상을 임장을 하셔라. 여러분이 편한 시간대 가면 안 됩니다. 업종에 관련된 시간대에 가셔야 되고,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되고 한 달 정도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시면 상권이 좋고 임장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 공실이 되겠습니까? 누가 나가면 바로 누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물류센터가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센터 자리의 토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 내에서는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비싼데 아무나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간접 투자도 좋다. 간접 투자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 있죠. 부동산 리츠 같은 것들. 보통 수익률이 한 5%대, 5% 정도? 4% 중후반에서 이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투자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컴퍼니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정기 적금도 여러분 조금 리스크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5천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배상해준다 뭐 이런 얘기 써있죠. 리스크가 없는 건 없어요. 조금약도 있지. 그래서 리츠 투자할 때도 잘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올 들어서 좀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매스컴에. 유동성이 규제를 피해서 어딘가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흘러갔을 때 이곳까지도 흘러간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더욱 신중을 가해야 된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분양받고 남을 받을 때 잘 보셔야 돼. 들어오게 허락된 업종이 있고 거기 들어오면 안 되는 업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의 특성을 다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비인기 업종이다라면은 어렵겠죠. 내가 남한테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1층에 있는 상가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안으로 들어가서 검토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좋은 투자처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제가 잠깐 해보면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전 영상도 말씀드렸잖아요. 투룸 이상은 좋다. 주거용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손색이 없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해라는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요. 그죠? 어디까지 하는 게 신중인가? 제가 말하는 기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패해도 후회 없다 라는 것까지 본인이 느낄 만큼 하시면 신중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하는 것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변함이 없어요. 부동산은 주거용이건 비주거용이건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가 최고입니다. 입지가. 입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입지 안 좋은 곳에 부동산을 분리해서 두 개를 놔두는 것보다 입지 좋은 곳에 합쳐서 하나로 나가는 게 세월이 갔을 때 상승폭이 더 커요. 지금 광역교통망까지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 교통망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강남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외곽으로 빠지면서 그러한 역세권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